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라디오의 서재 세 번째 작가님을 초청을 해봤어요. 네, 네네. 초청을 해봤고요. 네, 어떤 작가님이신지 소개를 한번 자유롭게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여행 전문으로 하는 출판 브랜드인 1인 출판사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 방이라는 출판사의 방맨 작가이고요. 저는 여행하면서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기 전에 그 누룽지 통닭과 한 마리를 맥주 쭉쭉 찢어가지고 두 잔씩 하고 왔습니다. 네네. 아, 네, 어떠셨어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누룽지 긁어먹다가 왔는데 네. 제 인생도 긁어지는 것 같은 느낌. 보통 이제 작가님들 오시면 네. 제가 이렇게 데려가는 너무 맛집이어서 네. 치즈콘닭. 네, 치즈콘닭. 네. 그래서 다음번에 오시는 작가님도 또 네. 코스군요. 네. 네.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한테 되게 큰 6월에 큰 이벤트가 있지 않았나요? 너무 컸죠. 아주 몇백 명 만났겠죠? 뭐 몇천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몇천 명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 그럴까? 네. 그랬었을까요? 네. 네. 여튼 아주 큰 행사였던 2023 서울 국제도서전 저희가 갓 마치고 그렇죠. 아주 피곤이 덜 풀린 상태로 만나서 누룽지 통닭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아 붓기가 덜 빠진 상태로 만나서 네. 참 힘들었어요. 잘 앉지도 못했지. 예, 계속 서 있느냐고. 안 그래도 피드를 봤는데 계속 서 계셨다. 네네네. 무릎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네. 근데 많은 독자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기억으로 좀 남았고, 체력적으로는 사실 뭐 모든 그런 북페어 나가면 좀 힘들긴 한데 더 힘들죠. 네, 5일 동안 했기 때문에 좀 힘들어서 하루 정도 좀 휴식 취하고 이렇게 또 세고서름으로 달려왔네요. 네. 저도 5일간 너무 힘들어서 저도 중간에 자다가 다리에 경련이 나서 그런 사람들도 많다. 저는 그래서 그날 진짜 놀랬거든요. 너무 아파서 다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나서 나왔는데 피드에 또 똑같은 후기 올라가서 이제 이택민 작가님도 그 후기를 보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다들 긴장도 하고 네, 다들 힘드셔가지고 어찌됐건 친절로 응대해야 되는 것들이 긴장했죠. 또 있다 보니까 네. 신간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맞습니다. 것과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참 작가님도 작년에 참가하셨고 맞아요. 이번엔 두 번째였죠. 저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작년보다 좀 나아진 모습 보여주고 싶은 어떤 욕심도 있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더 긴장하고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선보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이상한 거밖에 없네. 그리고 우리 죄송해요.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다? 약간 좀 특이했던 손님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약간 진상 고마웠던 걸 좀 얘기해요. 예, 좋은 사례를. 저는 제가 이제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처럼 이번 신간이 순례길에 대한 책인데 수녀님이 책을 펼쳐봐 주시는 게 그 인터넷 언론사에서 찍어주셨어요. 사실 제목이 또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책 읽는 수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 좀 모먼트였던 것 같고 진상 모먼트는 많았는데 뭐 족보 도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제가 방씨여가지고 방씨가 어떻다 저떻다 방씨가 또 흔한 성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얘기도 하시고 또 뭐 키링녀가 있었어요. 옆 부스에서 이제 키링을 팔았었는데 그 키링을 가지고 막 1시간 정도 막 질문만 하다가 갔다가 이제 갔네 했는데 1시간 만에 또 와가지고 질문하고 키링녀와 그 족보 도사님이 조금 인상에 남았던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쵸. 뭔가 작년에 비해서 또 다채로운 손님들이 오셨어. 그리고 작년에 이 책을 구매했는데 올해는 이 책 구매하네요 라고 조금 오셨던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그래서 시리즈 뭐 서울 제주를 팔았는데 이번에 강원 부산을 사셔가지고 콜렉션을 완성했다. 되게 너무 고마우신 진짜 감동이네요. 그런 손님도 있었고 진상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그런 순간순간은 너무 많은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무 고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긴 맞아요. 해서 좀 아쉽긴 해요. 저도 되게 마음이 그런 게 진짜 정신이 없어서 맞아. 사람의 얼굴을 잘 못 알아볼 지경에 너무 많은 얼굴을 보니까 나한테는 인사하고 나 아는 사람이라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 누구지? 그러니까요. 내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잖아. 진짜, 기억 못하니까.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막 친한 작가님도 오셔서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달달한 거 챙겨주시고 하는데 너무 많이 받았잖아. 이게 인사를 다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한. 전 그 와중에도 이 지원물을 주시면 이거는 냉장 보관해야 될 거, 이거는 밖에 놔도 되는 거였어. 냉장고에 다 넣어서 뭐 이렇게 파운드 케이크라던가 뭔가 도넛 이런 거는 이렇게 넣어놔야 되고 그냥 과자 뭐 이런 거는 이제 하나의 쇼핑백에 막 다 넣어놨어요. 저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근데. 맞아. 그래도 너무 힘이 됐죠. 너무 힘이 되죠. 그런 응원과 지지가. 이번에 좀 느꼈던 거는 뭔가 1인 출판이라 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너무. 제 그 문장이에요. 혼자서 책을 만들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언이에요.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어요. 책을 제작하고 만드는 뭐 모든 과정은 혼자 아둥바둥 했겠지만 사실 작가님들이랑 독자분들이랑 다 계시니까 제가 그래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지. 그게 있다라는 걸 너무 여실하게 느끼는 경험인 것 같아요. 이번 페어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픈 건 없었는데 저는 아픈 게 없었는데 아팠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마음도 그렇고 마음이 이게 힘든 건 아닌데 되게 감당할 수 없는 감사함들과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갑자기 슬퍼지려고 하네요. 저희 휴지 먼저 끝이 할까요? 다이저우 데스네. 다이저우 데스까? 네, 그랬던 국제도서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제도서전 소회를 한번 풀어봤고요. 네. 다음 뭐 페어 일정 있으신가요? 전주에 또 가야죠 우리가. 체쾌. 이렇게 상쾌 통쾌 체쾌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부표는 또 처음이라. 상당히 어떤 B급 감성에 어떤 좀 색다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라이브 될 때쯤 다녀왔을 거예요. 그런가요? 7월 달에 오픈되니까 그때도 우리 엄청 흠뻑 취해 있는 거 아니냐고. 이제 역시 혼자서 하는 건 아니군요. 너무 감사했다. 전주에서 이렇게 알아봐 주시다니. 전주 그럴 수 있는. 전주 쪽만 바라봐도 이제 눈물 흘리고. 그럴 수 있는 또 경험이 되기를 또 너무 바라면서. 고대합니다. 기대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사실 북페어가 날씨가 좋아지기 시작한 시즌부터 추워지기 시작한 직전까지 이제 성수기잖아요. 지금이 딱 성수기죠. 맞아요. 그래서 큰 산 하나 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는 기분이 많이 들던 그런 페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라디오의 서재 이 방식은 아시죠? 네,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이해했고. 네, 그래서 책방에 한 달 동안 오신 손님들이 뭐 질문이라든지 사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모에 적어서 통안에 넣어주셨어요. 요거를 5개를 뽑아서 이제 작가님 나름대로의 그런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자가 이렇게 있고요. 짜라란. 많이 모였나요? 그럼 꽤 많이. 그래서 여기에서 못 뽑히는 질문들은 2월 돼요. 그렇군요. 다음번 작가님이 또 뽑아주시면 아주 체계적이네요. 그럼요. 이게 의도가 책방에 오시라는. 여러분 새거 서림이 많이 오십시오. 책방에 오셔서 질문도 써주시고 이제 라디오를 들으신 분은 또 작가님의 신작도 만나보시라는. 신간 구매해 주십시오. 제가 사인해두고 갈 테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사인 다 해두고 가시나요? 견본에만 할게요. 다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할 테니까 꼭 사셔야 돼요. 세무서림 오시면 사인본을 받을 수 친필 사인본으로. 그 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섞습니다. 하나 뽑아주세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제가 읽고요.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유를 갖는 방법 알려주세요. 와, 진짜 그거 필요하잖아 우리 지금. 그럼요. 여유를 갖는 방법.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유를 갖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좀 치열하게 살고 대한민국에서 사는 어떤 우리 청년들
그래서 여유를 갖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이 여유를 갖는 시간 자체를 불어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얘기 나눴듯이 5일 동안에 우리가 엄청 큰 행사를 치렀어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에 어떤 일정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불어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도 안 열 수는 없어. 근데 되도록이면 열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열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되도록이면 열지 않고 그걸 불어 만드는 그러니까 여유라는 거를 우리가 갖는다는 것보단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유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스스로 만드는 거죠. 없어. 우리가 앞만 보고 월요일부터 뭐 예를 들면 직장인분들이시면 금요일까지 살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실 여실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생각해야 되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주말에만 또 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갖는 게 아니라 찾고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불어. 네. 그런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쓰고 사진을 찍다 보니까 구분을 합니다. 쉬는 여행. 요거는 콘텐츠를 만드는 여행. 쉬는 여행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먹고 자고 그 와중에 또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런 여유를 찾고 만드는 거를 해야 우리가 그거를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여유를. 이거는 오지 않아요. 만들어야 돼. 네,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최근에 그렇게 만드셨던 여행 어디셨나요? 일본에 제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이제 6박 7일 정도의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방을 여행했는데, 아까 우리가 약간 누룽지를 먹으면서 이렇게 누룽지 통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불어 제가 이 여유를 위해서 갔던 곳은 여러분들 오사카, 교토, 뭐 고베 이런 데 다 아시잖아요. 그쵸. 그런 곳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소도시. 소도시. 시골. 그러면 거기서 여유가 나한테 오죠. 네. 여러분 진짜 모르실 건데 아마노 하시타테라는 곳하고 이네 후나야라는 곳을 제가 갔습니다. 저도 모르는 곳이에요. 네, 우리 일본 전문가까지 새벽고양이 우리 세고서림의 주인장분도 모르시는. 저도 소도시를 좋아하지만 처음 들어본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여유가 옵니다. 어느 순간이 가장 여유로웠나요? 여행지에서 느꼈던 그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구름이 나한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게 떠 있을 때, 그 구름을 내가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하늘은 매일 보고, 그리고 하늘을 매일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늘을 쳐다보는 시간조차 없을지 모르는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름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걸 내가 봤을 때 약간 낮은 탄성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 복작복작한 곳에선 느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문득 내가 이제 지나가는데 되게 조금 어르신께서 거기 어촌 마을이었는데 나한테 일본말로 뭐라 얘기를 해요. 난 못 알아듣잖아. 근데 뭐 내가 큰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냥 이랬어. 그게 그래 너무 좋아. 못 알아들어도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 낯선 이방인한테 너무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유이지 않나. 우리가 수많은 지인들 속에서 살지만 그 사람들 안에서는 여유를 못 찾을 수 있어요. 항상 그 사람들하고 어떤 치열한 얘기들, 살아가는 얘기들.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여유가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경험이었고, 사실 베이스 캠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사카였는데 그 이네우나야와 그 아마노 하시타테 갔던 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살도 다 타고 막 이랬어요. 엄청 태양이 뜨거워서. 근데 이런 거를 뭐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여유는 갖는 게 아니고 찾고 만드는 거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되게 여유는 만드는 것이다. 찾아가자 우리가.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아니야. 아니 왜 이거를 오염시켜?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그래. 네, 뭔가 여유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거잖아. 그렇죠. 비기표를 먼저 끊어놓든지 뭔가 질러놔야 이제 여유가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 속의 여유를 찾으시길 한번 찾아보길 바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갈게요. 네, 뽑아주세요. 이번엔 편지처럼 적으신 거. 네, 꼬깃꼬깃하겠구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작사가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작사가가 내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글 쓰는 것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볼까? 그렇게 하면 좋죠. 네. 사실 저는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작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뭐 어떤 등단을 하거나 이런 수단이 아니라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쵸? 독립출판이란 어떤 것을 통해서.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작가라고 말하는 사람과 남들이 작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고 후자가 좀 더 작가에 가까운 사람이겠죠. 남들이 작가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저는 제 첫 책이 2019년 1월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글과 사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책을 냈을 때 이번 책은 좀 괜찮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때 한 50분의 구독자분들 모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편의 에세이와 몇 장의 사진들을 보내드리는 구독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걸 종이책으로 엮어낸 게 이번 책인데 이게 일주일에 3편의 에세이와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빡세요. 그리고 이 여행이 단순히 놀고 먹는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저를 예전부터 지켜봐왔던 동료 작가나 어떤 좀 어줍잖지만 팬분들이나 그리고 진짜 친구들, 뭐 대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날 지켜봐왔던 그들은 내 첫 책부터 이 책 그 구독 서비스까지를 다 같이 걸어온 사람들인데 이제 본명이 필명 방맨인데 본명이 방태현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태현아, 이번 글 너무 좋더라.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디에 가서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스스로가. 네. 근데 그건 어떤 이 지금 글쓰기에 자신이 없다는 이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써야 한다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써야. 네네네. 언뜻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매일 2-30km씩 7-8시간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완전 이제 이 복싱에서 얘기하는 그로기 상태, 이제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금호도 하기 싫거든요. 다들 씻고 자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먹을 거 먹으러 가고. 그때 전 썼어요. 졸면서도 썼습니다. 사진 보정하고. 왜냐하면 구독자분들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와, 이게 쉽지 않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우리 멀티태스킹 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저는 이 여행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너무 의연한 마음도 많이 생기고 유연해졌어요, 되게. 네. 뭐든지 할 수는 없지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가짐은 생겼던 것 같고 우리가 뭐든지를 할 수 없잖아. 우리한테 정해진 것도 있고 시간과 뭐 공간의 제약도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생기게 만들었던 게 그렇게 매일 2-30km씩을 걷고도 글을 썼던 거. 계속 써야 된다. 계속 쓰고. 저는 사실 이건 핑계인데 어떤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독서를 좀 등한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으려고 그러면 시집이라도 조금 읽어볼까?
그래도 그러면 이번에 내 순례길 여행과 비슷한 무슨 자전거 여행을 했던 책을 한번 읽어볼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읽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 네, 매일매일 자신을 좀 기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맞아. 네, 그게 뭐 SNS가 됐던 뭐 메모장이 됐던 그리고 어떤 사진이 됐던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글 쓰는 어떤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맞아요. 어려울 때 그 역치를 넘어서면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썼던 것처럼 순례길 걸어냈어요. 보이시죠? 20km의 짐, 779km의 거리, 40일의 시간. 저는 못합니다. 제가 대신했습니다. 예. 이 책을 보시면 이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어려우신 분께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글을 쓸 때 뭔가 이 글을 누군가한테 전달한다라는 그러니까 명확한 대상이 없더라도 한 대상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일 수도 있고 그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글을 써도 좋고 작사가 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누구한테 불러주고 싶은가니까 이제 글을 쓰실 때도 대상을 누군가한테 이 글을 들려주고 싶은가 하면 그 진심이 와닿지 않을까. 전 이 책에서는 나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좀 당신이나 그대에 대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싶습니다. 질문 어떠세요? 아주. 질문. 네. 고퀄의 질문만 나오네요. 네, 이제 세 번째. 자. 이번에 여기 눈에 들어온다.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끼며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네네. 작가님은 언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다. 사랑 안 받고 있어요, 뭔가? 네? 사랑 받고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받고 있지? 언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서의 방면보단 작가로서의 방면을 말하자면 이제 팬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어 찾아오시는 분들, 행사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개인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방맨 작가라는 사람은 좀 공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예를 들면 행사에 와주셔가지고 항상 안부 전해주시고 신간이 나오면 항상 구매해주시고 리뷰도 되게 정성스럽게 써주시고 약간 그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우리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내가 지인 장사 그러니까 내 책 그냥 아는 사람이 구매해주는 거 있잖아요. 얘가 책 냈다니까 그냥 근데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내 책이 좋다고 오는 게 돼서 그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개인적인 방태현 씨, 방태현님에게 있어서는 사랑을 언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려운데 지금 그 순간들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는 느낌이 들 때인 것 같아요.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 그게 뭐냐면 함부로 하지 않는, 무례하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은 시간을 많이 공유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까지 생각해주는 걸 느꼈을 때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 언제? 지금 뭐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뭐야? 아니 뭐야 이거 지금 씬을 이렇게 어두워지지도 않았는데 뭐야? 네.
예를 들면 말고 최근에 자꾸 아니 뭐야 자꾸 저 어딘가 예를 들면 말고 최근에 이런 순간에 와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 좀 하겠습니다. 정리 좀. 왜 이렇게 이거 되게 취조실 같아요. 그러니까 뭐야 분위기 왜 이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서 오늘은 뭐 하니까 이렇게 하고 응원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네. 왜냐면 제가 엄청난 경무에 막 시달리면서 있다가 이제 뭐 수업도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거에 대한 순간을 캐치해 주는 거죠. 오늘은 여기 있을 테니까 어쩌고 오늘 여기 있을 테니까 어쩌고. 그치. 그게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은 수업 끝났을 테니까 수업을 진행할 때는 거기에 또 열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업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예, 그런 것들을 챙겨줄 때 사랑받고 있다. 뭐 그게 사랑 아닐까요? 챙겨줄 때 나의 스케줄을 챙겨줄 때 그런 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네네. 네, 뭔가 이게 제목이 될 것만 같아요. 나의 스케줄을 챙겨줄 때 그게 사랑이었구나. 네,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학을 접으셨어. 학 나왔어. 이거 뽑아야지. 학 나왔어요. 학을 해체해 보겠습니다. 학 아프겠다. 네, 학이. 잘 배우셨네. 네.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길어요. 어이구. 이분도 요즘 여유가 참 없습니다. 아이고. 몇 달 전에 저는 분명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말이죠.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사랑했던 일을 그저 일로서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점점 더 많은 일을 하며 지쳐가는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일을 오랫동안 지키고 싶어요. 네, 사연과 함께 질문을. 저도 사실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작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아시다시피 회사를 나왔고 네. 그게 지금 5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이 일이 됐습니다. 저에겐 사랑했던 건데 일이 된 거죠. 일로서밖에 안 느껴질 수 있는 순간도 저희가 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일의 영역에 있는 일과 일이지만 일이 아닌 것처럼 지내는 걸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저에게 있어서 쉬는 여행, 콘텐츠를 위한 여행으로 확실히 구분하거든요. 우리 사연을 주신 분도 일로서밖에 느껴지지 못하는 게 사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일이니까. 근데 그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강약의 조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꼭 데드라인이 있는 일, 뭐 예를 들면 조금 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강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마 평일에 일을 엄청 하시겠지만 주말에도 일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에는 전혀 이걸 생각하실 수 없게끔 뭐 취미를 가지신다든지 뭐 훌쩍 떠나신다든지 이런 조금 일탈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뭔가 전혀 관련 없는 전혀 관련 없는 예를 들면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 IT 쪽이다라고 하면 뭔가 요가를 배우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강릉행 기차표를 끊어서 바다에 가보신다든지 네. 그마저의 여유도 없다 하면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휴대전화도 가지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돈? 1, 2만 원 정도만 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 네, 저는 동네를 되게 많이 산책하거든요. 그래서 휴대전화랑 이런 거
이 노래 들려주는 그 콩나물 같은 것도 가져가지 마시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시고 약간의 몇 푼의 돈만 가지고서 그냥 동네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공을 차며 뛰어노는 어린아이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 손 붙잡고 가는 할머니는 어떤 세월을 사셨을까, 그런 거 지켜보는 거. 지켜보는 거. 네.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예전에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녹음기로 5분 정도 틀어놔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소리들이 들려요. 이렇게 틀어놓은 순간 집중이 돼요. 주변 소리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변의 소리만 5분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살면서 템포를 나한테 가져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생각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쫓겨가면서 진행을 하다가 그 5분 정도 만들면 템포가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이라면 5분 정도 그렇게 그냥 녹음기 켜놓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 템포를 가져오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네요. 산책과 맞닿아 있는 방법인 것 그쵸. 아까 동네 이야기를 하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잖아요. 여유를 찾으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청년이라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고 발버둥이 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5분의 시간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여유는 이거는 오지 않아. 오지 않아.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예. 맞아. 그러면 이 일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도 그 여유를 만들어야 돼. 여유를 만들어서 우리 말해주셨다시피 5분 정도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떤 소리에 집중하는 주변을 조금 들어보는 아니면 저처럼 주변을 걸어보는 들어보고 걸어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가 특정 상표 말해도 되나요? 네. PPL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그렇죠. 자 마지막 마지막에 벌써? 질문입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가네요. 마지막 질문 뽑아주세요. 와 이게 딱 눈에 들어왔다. 예, 마지막 5번째 질문. 질문이 좀 슬프네요. 왜?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고인이 된 인간 중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왜요? 뭔가 최근에 누군가를 보내셨던 휴지 좀 한 장 줘. 고인 반려견 얘기해도 되나? 고인 키우셨어요? 네, 저는 계속 키웠어요. 강아지? 몇 년 키우셨어요? 나 대학생 때부터 쭉 키웠는데 계속 무지개를 이렇게 보냈지. 계속? 응, 계속 보냈지. 왜냐면 걔는 휴지. 무슨 얘기를 해달라 했나? 그러니까 있을까요? 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지. 뭐 강아지가 돼도 되겠죠?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다로라는 강아지 있었는데 닥스훈트예요. 그리고 다로여서 이름이 돈다로예요. 돈다로. 네. 근데 예.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지내다가 이제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셨는데 그거를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나약하다고 느낀 게 그 아이가 아픈 거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만난다면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진짜 이거 어떡해? 이게 뭐야? 뭐 하려고 온 거지 나 지금? 책 공부하러 왔다가. 그래서 왜냐면 네.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대학교 때부터 만났나? 하여튼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저희 누님이 애견 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파양되거나 좀 이제 그런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걔 눈이 되게 슬퍼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갈 때 이제 희미하게 뜬 눈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계속 너무 기억나가지고 그게 좀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후회와 미련이 있어서 좀 고마웠고 미안했다고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걔는 사실 그 반려견이라는 건 자신의 기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사람한테 맞춰주잖아요. 맞아요. 예, 항상. 근데 내 기분이 뭐 언짢거나 혼자 있고 싶거나 그럴 때 조금 밀어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맞아. 저도 썼던 책 이름 중에 내 이름은 몽탱이가 있잖아요. 저 책 내고 1년 뒤에 갔거든요. 근데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강아지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평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짧은 생을 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강아지의 평균 수명이 짧구나를. 근데 저한테는 하루지만 이 아이한테는 7일이 되는 셈이잖아요. 7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본가에 있었으니까 한 달, 뭐 2달, 3달 만에 가잖아요. 얘가 너무 반겨하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막 반겨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좋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한테는 거의 7개월 만에 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고맙다라든지 여실하게 말해줬었나 애 귀찮아하진 않았는지 좀 더 놀아줄 순 없었는지 얘의 시간이 되게 소중하고 되게 귀하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는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아프면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동물인데 내가 먼저 이걸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너무 많은 아이여서 저도 만난다면 저희 눈탱이를 만나지 않을까. 사람이 참 그쵸?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사람이 또 어리석은 게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망각해요. 반복되잖아. 그게. 또 주변에 분명히 내 곁에 소중한 존재들이 되게 많을 텐데 또 인지를 못하고 보내고 나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 그게 이제 후회야 미련이고 맞아. 애원일 수도 있지.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옆에 있을 때 잘해주고 옛말이 틀린 게 없어. 그쵸? 그렇네요. 왜 이거 마지막 질문이 또 이래가지고. 그쵸. 여튼 돈다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리 짧았던 닥스훈트고요. 네. 뭘 제일 좋아했나요? 뭘 제일 좋아했을까? 이거 나 좀 나쁘다. 기억도 잘 못해. 그냥 너무 착했어. 그럼 막 제가 키웠던 애들 중에 뭐 치아와도 있었고 미니핀도 있었고 걔네들은 좀 카랑카랑함. 그 애들이 생긴 것하고 좀 비슷하게 가요. 닥스훈트는 그 생긴 거 다리 짧아가지고 이렇게 걸으려고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너무 착하고 항상 기다려주고 예. 음식 투정 없고 다 잘 먹고 무지개 다리 건넜으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이제 안 아프게 잘 거기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서 맞아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야 지금 울면 안 돼. 지금 막 어둑어둑해지고 지금 눈물. 그렇죠. 예.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네. 5개의 질문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작가님 신작 갑자기 또 진짜 갑자기 눈물 빼고 지금 눈물 빼고 이게 또 본업으로 돌아가서 예. 살아야죠 우리. 그렇죠. 또 다시 최근에 신간이 이제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신간이 나오셨는지 한번 책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을 걸었고요. 거기서 길이 여러 갈래인데 프랑스 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시작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걷는 길이고 가장 대중적이고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인데 거길 보통 걸으시는 분들이 이제 내가 800km를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킬로미터 수로는 779km. 보통은 이제 33일을 걸으시는데 저는 어떤 글 작업이나 사진 작업 때문에 40일 정도를 걸었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제가 20kg의 짐을 짊어지고 걸었는데 보통 거길 걸으시는 분들은 이제 10kg 안팎의 짐을 지고 걸으시고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짐을 보내는 서비스가 있어요. 다음 숙소로 그것도 이용하고 하시는데 저는 어찌됐건 책을 내려고 한다면 조금 진정성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짐도 다 이고 지고 한 번에 그런 짐분 보내는 그런 것도 없이 온전히 걸어냈고요. 이 책은 그래서 그 구독 서비스를 받아주셨던 분들한테 보내줬던 편지를 이제 종이책으로 엮는 프로젝트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에게도 좀 새로운 시도였고 예, 그래서 오롯한 한 권의 책으로 나왔고 200페이지 정도 되는 포토 에세이로 올 칼라 올 칼라 비싸죠. 그리고 이제 커버를 벗기시면 또 아름다운 속표지도 있는 네, 고사양의 네, 책이고요. 네. 아직 종이 냄새가 여실하게 남아있는데 네, 아름다운 사진과 그리고 제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 가이드북이 아닙니다. 에세이고요. 그래서 네. 프롤로그, 에필로그 제외하고 17개의 이야기들과 네, 사진들이 들어있는 포토 에세이로 6월 14일 서울국제도서관 네, 이제 발행으로 나왔고요. 그때 아주 많은 사랑 받아서 우리 세고소림에서도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그러면 쓰신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 있어요? 한번 낭독. 문장 있죠. 네, 낭독을 한번. 낭독을 할 줄 몰랐네. 또 이렇게 작가님 목소리로 하는 게. 네네. 이거는 조금 후반에 있는 글인데 이거 이제 어떤 이제 서점들한테 제안할 때 이런 문장으로 뽑았던 거였거든요. 네. 네. 길을 걷다가 만난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눈앞에 펼쳐졌고 나는 잔디를 헤집고 걸어나가며 조금 더 하늘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다. 흙먼지에 나뒹굴던 발과 다리를 타고 초록의 내음이 올라오고 뜨거운 태양에 검붉게 타버린 피부에 핑크빛 노을이 드리워진다. 네, 오직 나를 위해 그저 걸을 뿐인 나를 위해 신께서 주신 선물 같은 이 하늘을 오늘뿐인 오늘을 눈물 겹도록 흠씬 알아낸다. 그리고 다른 순례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지나 이제 마침내 오직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시간으로 들어선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다른 누구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 현지를 봤으니까 나올 수 있는 그 문장들이 것 같아요. 진짜 아름다운 하늘도 많이 만나고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결국에는 여행은 사람으로 마음에 새겨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쓰고 기록하고 사진으로 엮어낸 포토 에세이입니다. 네. 네. 세고서림 오시면 이제 사인본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아주 제가 네. 사인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신간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오늘 어떠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뭐 준비 중이신 신작이 있으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마지막에 반려견 얘기 나와서 여튼 저는 너무 색다르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연 써주신 분들이 또 답변을 들으시려고 이 또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 나온 신간에 대한 홍보를 조금 많이 하기 위해서 이제 전주에서 열리는 북페어도 참가할 예정이고 7월 1일, 2일 갈 예정이고 그리고 신간은
아마 협업하는 어떤 다른 책들, 다른 작가님들 또 발굴해서 내는 책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요 책은 구독 서비스 첫 번째 시즌이었고, 두 번째 시즌이 태국, 세 번째 시즌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일본을 좀 엮어서 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도 있어가지고, 네, 그것도 한번 준비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인사 한번 작가님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여행책을 만드니까 언젠가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분들과 여행길에서 만나요.